부장 그런 거 리얼하게 그대로 그 무리수 아까 했지만 공짜로 20년간 지역 그 인근 주민들이 사실 그럴 권리는 없잖아요. 뭐 정서성으로 그렇죠. 갈 수가 있는데 정서성으로 갈 수 있지만 아니, 제일 좋은 방법은 인근 주민들이 내 공짜로 20년 동안 써서 미안하다. 그 20년 동안 공짜로 그 효용을 가진 것만큼은 얼마를 그 인근 그 갈등을 일으키는 인근 주민들이 보상을 얼마 해주고 앞으로도 20년 동안 쓸 거는 해인사가 우리가 보경사 가도 돈 내고 해인사 가도 산 올라가도 그런 돈 입장료 내고 내야 돼. 그러면 지금도 앞으로도 20년간 앞으로 유료로 내가 돈 내고 얼마 줄게. 뭐 그렇게 하면은 뭐 합의 될까? 그동안 공짜로 잘 썼는데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돈을 한 푼도 안 내면서 녹지 공간을 훼손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죠? 김준호, 공봉화, 김진호, 환동의 시사 토크쇼 펀치. 지금 포항은 36개가 아니죠 도시공원이. 70 몇 개인데요. 그 중에 예. 이제 이 해당되는 데가 36개 정도 돼서 진행하고 있다. 아 도시공원 일몰제로 예. 시행되고 있는 것이 포항에는 36개가 해제됐다 그죠? 예, 그게 대상 일몰제 대상 토지가 36개. 일몰제 대상이 그건 제가 자료 갖고 있으니까 예, 말이 안 예.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의 시사 토크쇼 펀치의 김준홍입니다. 오늘 또 우리 공봉학 변호사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예. 변호사님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이제 봄이 왔는데. 예. 우리 그리고 김진홍 부국장님도 오늘 옆에 앉은 것과 똑같습니다. 지난번 같이 화면으로 오늘 같이 화상으로 오늘 이 토론에 참석하겠습니다. 부국장님 잘 지내셨죠? 네네. 예. 오늘 옷 색깔이 화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직장이 좀 그 복장 자율화가 돼가지고 올해부터. 예. 그래서 이거 입고 출근했다가 이제 퇴근했습니다. 예, 예. 보기 좋습니다. 예, 프리하게 보이니까 좋은데. 예. 오늘 우리 변호사님, 시사 토크쇼에서 다룰 것이 최근 이야기 들어봤죠. 그 공원 일몰제라고. 그죠. 우리 포항에도 도시공원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좀 이따 우리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시지만 그 일몰제에 의해서 도시공원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 포항에 36개소가 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해제되다 보니까 그거를 뭐 일부 주민들은 녹지를 그대로 보존하자 하고 어디도 개발해야 된다 하고 주민 간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도시공원 일몰제가 뭔지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공 변호사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기 그 무슨 법을 얘기를 드리면요. 예.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예. 그러니까 도시 계획 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도시 계획 시설 이러면은 뭐 도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공원 우리가 예. 또 뭐 있죠 뭐 이런 등등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이렇게 어느 날 여기는 앞으로 공원이야라고 고시를 딱 하는 거야. 예. 그럼 예를 들어서 학산공원을 예를 들면 예. 학산공원이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고시가 됐다 이러면은 그 고시된 이후에는 계속 그 공원 공원 안에 사유재산을 가지고 그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은 공원 부지로 땅을 묶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상태로 흘러온 이런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규정해 놓은 부분이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토론할 부분인데 예. 그 48조 1항에 보면은 자, 이러한 도시 계획 시설은 그러니까 소위 고시 일로부터 예, 예. 20년 지나면 이제 풀어줘. 예. 라고 그렇게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2항에는 20년이 만기되면은 즉시 오늘부터 해제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를 해야 된다. 예. 일몰제니까 이제 말 그대로 자동으로 풀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20년 예. 지나면 그죠? 일몰은 뭐 트와일라이트, 예. 석양이 이제 해가 넘어가는데 예, 자동으로. 그 사실은 예. 이 약간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이게 소멸된다는 거죠. 예. 어떤 제한이 풀리니까 풀리니까. 이제부터는 소유권을 돌려줄 테니까 예.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됐는데 예. 이 사실은 이 1999년도에 이게 위헌 심판 그 제청이 있었어요. 예, 예. 이 소유자가 이거 뭐 내 땅을 왜 당신 국가가 천년만년 나무 땅을 이렇게 예. 묶어놓고 있느냐 이거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라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소원을 했는데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위헌이다. 예. 그러니까 위헌이다라는 것을 법이 이제 정한 거죠. 예. 그러니까 위헌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사유권 침해라 이거죠. 사유권 우리가 재산 침. 민법상 대원칙이 예. 사적 자치 원칙이고 사유재산권은 보호돼야 되는 원칙인데 예. 그런 거기에 기본권을 위반됐다. 기본권이죠. 그러니까 예.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니까 예, 예. 그 적당히 해 국가도 예.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위헌 결정을 내린 거죠. 99년도에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예. 그래 법을 뭐 이렇게 제정하고 했는데도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는 돈이 없으니까 뭐 그냥 다른 거 먼저 하고 미적미적거리고 있었는 거죠. 예. 그러다가 한 2014년 그러니까 헌재 판결이 나고 한 5년 정도 아니 한 5년 정도 지나서 2014년도쯤 됐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쯤에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야 이거 일몰제 다가오는데 뭐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래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2020년 작년 7월 1일부터인가 예. 뭐 이게 이제 시행이 되게 돼서 이제 각 지방자치단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이제 하게 된 건데 뭐 기본 하여튼 개념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정부에서 개인의 사유 재산을 땅을 이 지역은 공원이다 해가 20년 동안에 여기는 개발도 하지 마라. 뭐 정치도 안 된다 이렇게 해가 지역 주민들 잘 이용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유권 침해를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 내려서 예, 헌법재판소. 예, 헌법재판소입니다. 위헌 헌법재판소 판결 위헌 판결 나서 2000년 7월부터는 2000년이면 2020년 2020년 7월부터는 일몰제에서 일몰제. 그 공원 지역이 예. 풀렸으니까 개발이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 토지는 예. 20년 지나면은 예. 이제 개인한테 그냥 돌려줘. 그렇죠. 공원 지역이 더 예. 이상 아니다 이 말이 그렇죠.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제 우려의 목소리 나오는 이유가 뭐가 하면은 내가 이때까지 이제 공원 지역을 잘 이용했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유재산이니까 내가 개발도 할 수 있고 이래 되니까 주민들 간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 김준호 부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왜 우려를 해야 되는지 사실 예. 그렇잖아요. 이게 예. 내 옆에 뭐 한평되는 녹지가 있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게 A씨 땅이에요. 예. A씨 땅인데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아니면 내가 집을 짓기도 전에 이미 그 A씨 땅이었는데 예. A씨 땅 옆에 있는 B씨가 집을 짓고 났더니 갑자기 정부에서 A씨 땅을 그냥 공원으로 하라고 묶어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20년 동안 A씨는 집도 못 짓고 그냥 그렇다고 이제 B씨가 산바로 댕겨도 사용료도 못 받고 그러고 있던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절치부심하다가 이제 겨우 풀렸으니까 이제 아이고 여기다 내 단독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 내 여기다가 골프장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자기 재산권을 이제 제대로 쓰려고 그러는데 왜 B씨가 남의 땅 자기 땅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감나라 콩나라 얘기를 하는 가고 거다가 아이고 그 집은 그냥 그 숲풀 상태로 놔두는 게 좋은데 저기 숲풀이 없어지면 걱정인데 그걸 왜 우려를 해주냐고 B씨가 나 그래서 그게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 좀 넌센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이제 20년이 지나기 전에 아까 그 공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법에서는 20년 동안에도 아무 짓도 안 하고 이 공원구역을 해놨는데 계속 시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땅을 수용을 해가지고 공원으로 만들거나 어떤 다른 뭔가를 하지 않고 그대로 20년이 그대로 지나갔을 경우에는 풀어주라 지금 이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시에서나 인근 주민 B씨나 이런 사람들이 저 계속 이거는 공원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 싶으면 미리 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그 법이 나왔을 때 돈을 주고 내가 그럼 20년 동안 지금 뭐 해인 사든 우리 복용 사든 그거 사유지라 그래가지고 맨날 들어갈 때마다 돈 받잖아요. 그럼 뭐 그러듯이 똑같이 내가 너네 땅 밟으니까 산책로로 이용하니까 돈 줄게 해가지고 20년 동안 돈을 줘왔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일몰자가 됐을 때 그 소유주가 나요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20년 동안 내가 뭐 사용료 줬었는데 좀 계속 좀 그냥 참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나 뭔가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나무 땅에 그냥 고마운 마음도 없고 그냥 맘대로 밟고 다니고 공원이라고 좋다고 아침마다 와서 운동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내가 제대로 집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그건 또 안 된다. 이건 넌센스예요. 제가 봤을 때. 좀 뭐 상당히 일리한데 우리 이게 제가 고배사부터 시작하십니까? 방금 부국장님 그 말씀 들으니까 예. 부국장님 한국은행 녹을 먹고 계시면은 굉장히 국가 혜택을 많이 보시는 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수준은 거의 이게 무정부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늘 토론하는 이 핵심 사항에서 가장 기본적인 철학의 대립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예. 이 자본주의 사회든 어떤 사회든 간에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공공의 이익이 어떻게 간섭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대척점에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 이제 부국장님 말씀은 제가 들어보니까 내 땅인데 너가 옆에서 왜 20년 동안 나무 땅 공짜로 밟고 댕기고 그거 뭐 새소리 이 바람 소리 그 나무 낙엽 떨어지는 거 구경하고 있으면 그것까지도 좋은데 이제 와가 내 땅 찾아가려니까 왜 그거 갖고 뭐 문제 삼어. 저는 100번 이해해요. 사실은 당연하죠. 내 땅을 20년 동안 이렇게 재산권, 소유권을 침해당하고 제한당하만 해도 엄청 어떻게 보면 억울하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이제 일몰제가 돼서 국가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민간 위탁해서 특별히 특혜를 하든지 해서 땅값을 보통은 한 3배 정도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해서 이제 좀 받아가려니까 안 돼. 지금까지 좋았는데 하지 말아주세요. 계속 묶어주세요. 이렇게 주변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의 사유권, 그러니까 재산권은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그걸 전혀 제한하지 말아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선언한 것은 아니고 그만 적당히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20년을 준 거죠. 그러면 20년 동안 제한당했던 것은 사실 그 안에 살았던 분 일부 있어요. 그죠? 포항도 이렇게 보면은 환호공원이나 학상공원 안에 아마 집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해도 그럼 새로 증축, 개축 이런 거 안 돼. 공원 부지 아니니까. 아니, 안 되죠. 일체.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내 땅에 살았는데 공원 부지로 묶여서 그런 엄청난 어떤 소유권의 제한을 받고 고통받아 왔지만은 사실은 참고 살았어. 근데 그 살아는 이유는 대다수의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의 어떤 재산권을 조금은 그래도 제한을 하겠소라는 거를 사실은 공익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또 법이 그게 허용을 해준 거죠. 근데 이제는 이제 일몰제가 시행된 이 시점에서 다시 그걸 거론하는 것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럼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그럼 그 주변에 살았던 사람이 나는 그 아침에 일어나면 등산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없어지고 그 이상하게 된다. 나 안 돼라고 주장하는 것이 꼭 잘못됐느냐? 내가 그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산이 있고 그 앞에 아파트가 있어서 내가 그래서 그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고 이래 했는데 그게 개발돼서 어떤 다른 식으로 된다?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부국장님. 불만을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자기가 20년 동안 공짜로 쓴 거에 대해서는 1원도 내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1원도 내고 싶지도 않은 마인드로 타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 나는 계속 공원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는 얼마를 낼 테니까 계속 공원으로 하게 해다오. 이 정도까지는 해야 뭔가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인데 토지 소유주들은 이제 20년 동안 그리고 또 20년 동안 엄청나게 세월이 2번 바뀌었는데 시민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무정부 이렇게 얘기하셨지만은 그게 아니고 정부도 옛날에는 무조건 토지 하려고 하면 수용을 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0만 원이었는데 정부가 그냥 수용할 때는 10만 원에 그냥 수용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시가가 100만 원이면 거의 90% 정도 수준까지 정부가 수용을 거의 시가에 가깝게 하고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예. 마찬가지로 20년 전에는 감내할 수밖에 없거나 뭔가 정부가 무섭거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 자기 재산권을 침탈당했던 시민들도 이제 의식이 바뀐 거예요. 정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때까지 나 피해만 줬고 지금 이제 내가 재산권 제대로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정부는커녕 내 주변에 있는 타인들이 뭐 공짜로 썼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열받죠 그 사람들. 충분히 저는 양쪽 다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두 분 이야기 또 말씀도 듣고 저도 이제 이거 토론하고 한번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보니까 사실 이제 이 좀 중앙 정부의 권한하고 지방 정부의 어떤 그 역할하고 해서 상당히 좀 충돌된달까 한계가 있는 점이 드러나거든요. 사실 그 중앙 정부에서는 취지는 좋았겠죠. 이제 우리가 그때는 뭐 경제 성장이 낮을 때라든지 그럴 때라도 앞으로 이 녹지가 필요하니까 도시공원 부지로 묶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그걸 공원 부지로 묶었으면은 20년 안에 어떤 개발을 했으면 되는데 개발도 안 해놓고 20년을 묶어놨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 사유권 침해되니까 일모제를 풀어줬는데 그러면은 그 행사는 중앙정부에서 했는데 지금 뒤처리는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지금 필요 없으면 그 돈을 주고 사주면 되는데 뒤처리는 지방정부에도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아까 보존하고 싶으면은 어떤 지방정부에서 그거를 사들이 가지고 개발하면 되는데 그 돈이 없잖아요. 지금 지방정부에서 뭐 포항시로 보셔서 포항시에서 그거를 흔쾌히 현재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양덕하고 지금 한호하고 학산 세 개가 지금 그거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 이제 그게 좀 중심부죠. 그렇다 보니까 시의 입장에서도 제가 보니까 좀 억울한 측면이랄까. 돈은 많으면은 사업 개발해야 되는데 근데 주민들은 또 아까 우리 부부장 말씀드렸듯이 늘 다니는 곳이라 해가지고 별로 의식이 없었겠죠. 그게 무슨 뭐 누구 개인 건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개인 거다 하니까 반발하는 데서 이제 어떤 조금의 이제 자기들 이익에서 반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개인 재산하고 공공인 성격하고 또 충돌이 생기는 그런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우리 셋이서 한번 각각의 입장에서 한번 이 대변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다 변호사가 돼가지고 공변사람은 어느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시의 입장이나 민간 개발업자나 주민의 입장 중에서 어느 입장을 한번 공변사. 저는 솔직히 저 부국장님 저래 이제 터프하게 나오시니까 제가 예.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데 실제로는 그 공원지구에 묶인 사람들이 가장 열받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주 입장에서 공원 부지에 그거는 이제 우리 부국장님 대변 입장에서 하시고. 저는 천상 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하시고. 그럼 나는 이제 민간 개발업자 입장에서 한번 제가 제일 악영을 맡아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은 아니죠 제가 더 악이니까요. 시 입장에서 한번 중앙정부 입장 시 입장에서 이게 사실은 아까 우리 부국장님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 공공재라는 거를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들이 뭐 중앙토지수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들이 되게 많죠. 요즘 문제되고 있는 LH 쟤들도 뭐 사업하면 와서 그냥 덥석 이렇게 야 땅 좀 내놔 이렇게 하면 내놔야 되는 거야. 그럼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주고 그 단지가 조성되면은 국가에서 가져가요. 그러면은 가격을 정해서 야 뭐 1,000원인데 마음에 들면 가져가고 아니면 공탁할게 하면은 난 그거 못 가져오겠다면 막 소송해도 거의 잘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네. 그게 이제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는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일몰제 관련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이게 약간 어중간한 형태의 수용이야. 뭐냐면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너 움직이지 그대로 놔놔 라고 못 쓰게 해서 가만히 놔두게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미적거리고 있는 거야 계속 국가가. 그러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가 이제 열받으니까 야 이거 언제까지 계속 묶어놓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 헌재 판결이 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움직여서 그럼 20년으로 해서 20년 지나면은 이렇게 해라 했는데
당연히 이제 그 소유자 입장인 우리 부국장님 입장에서는 아니 내 땅 네가 왜 뺏어가노? 응?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사하라 사막에 사는 사람들 주변에 무슨 뭐 모래밖에 없는 데도 살잖아. 뭐 공원이 뭐가 필요해? 내 땅 내놔라. 내가 뭐 알아서 거기에 뭐 내가 집을 짓든지 뭘 하든지 공장을 짓든지 내가 뭐 하여튼 시에서 뭐 해준 대로 할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환경이라든가 도시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도시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전체 시민들이 그 복지와 여러 가지 어떤 주거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공원을 이렇게 지정해 둔 거죠. 그럼 와서 새도 날아와서 새 소리도 듣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또 거기에 이제 이렇게 좋은 산소도 나오니까 당연히 도시 공기가 정화되는 기능도 있고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삶에서 지금 공원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도시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거기서 내 땅을 수용당하거나 소유권을 제한받는 시민들은 그 전체적인 공공의 이유에서 적당한 수준까지는 이게 법이 참하락하는 게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원히는 안 되니까 적정한 선에서 그걸 어떻게든 이제 현재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회복해줘라고 했는데 조건을 준 거지. 단 20년이라는 이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네가 공원을 하고 싶었으면 공원을 시작해. 응? 도시 공원을 만들어. 그러면은 이 땅이 이 사람들한테 개인 소유권으로 원상 회복이 안 되는 거야.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땅에 막 내가 집을 짓고 뭐 거기에 뭐 공장을 하든지 밭을 하든지 그렇게 행위는 못 한다는 거지. 대신에 뭔가 거기에 이제 공원 예를 들어서 학산공원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산공원이 포항시가 거기에 이제 공원을 제대로 하겠어. 라고 이렇게 어떤 형태의 사업을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뭐 특례 사업을 하든 그 다음에 뭐 실효 유예를 하든 뭐 여러 가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선 사들이든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보상을 하고 그 공원 부지를 조성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그냥 나눴잖아요. 그냥 뭐 산이고 오솔길 정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은 그 안에 있는 소유자들은 자기가 그 땅을 갖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행을 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을 하지 않으면 일몰제로 해서 소유권을 가져가서 그 적당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이런 일몰제 시행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일몰제가 된다 해서 이 안에 있는 게 무조건 다 개인 소유자한테 그냥 편하게 가는 것은 아니고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게 제한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땅을 뺏기는 거지. 나는 거기서 집 지고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기준이 보통 지방자치단체별로 한 공시지가의 2배에서 3배 정도 지작물 뭐 이런 거는 뭐 한 몇십 프로 80% 정도 선까지 보상해 준다 뭐 이런 기준을 정해서 보상해 주고 사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 뭐 법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리고 그 사업 진행 과정에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이해해 줘야 되고 따라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 뭐 제가 편드는 게 아니고 법이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시입자. 좀 이따 제가 질문을 또 하나. 우리 부부장님은 이제 그 지주 아니고 이때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했는 사람들, 그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 예.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철저한 이기주의적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아니, 내가 거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들어올 때, 다른 저기 시내 도심에 있는 허름한 맨션이나 뭐 이런 아파트는 뭐 평당 가격이 뭐 한 500만 원 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 공원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금방 가면 산책로도 있고, 녹지 공간이 있고, 엄청나게 그 노후 생활하기 좋다 돼가지고 평당 뭐 1,000만 원 이상 고가로 분양된 아파트를 돈 주고 사가지고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공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자부심도 가지고 너네는 없지 나는 비싸니 바로 엎어지는 공원이다 이러면서 아침마다 운동삼아 당기기도 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뭐 이게 남의 땅인지 그건 모르겠고 내가 사용료를 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자꾸 지금 뒷산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뒷산이 없어지면은 왜 하필이면 딴 데도 녹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 집 뒷산 공원을 개발을 한다고 난리야. 열받죠. 딱 그거밖에 아니야. 입장이라는 게 딱 그거예요. 댕간하면 그냥 그대로 하겠으면 좋겠다. 뭐 예산이 있고 없고 그건 난 모르겠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정치 여건을 왜 흔들라 그러느냐. 내 앞마당에 내 앞마당에 있는 쓰레기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빨리 없애라 그러겠지만 이 좋은 공원이 있는데 왜 그걸 없애라 그러느냐. 이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제 주민들이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들 놔두면 난개발이 된다. 또 민간업자만 배불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근거에서 그런 이야기를 그 입장을 바꿔보면은 그 지역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주장을 이제 하시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 그거는 저는 이제 또 할 수 없이 또 민간 개발업자 편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이게 시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시가 개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뭐 아무도 시비 안 걸겠죠. 근데 이제 시의 입장에서는 편한 게 민간 개발업자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개발업자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 상태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절대 브레이크이븐 포인트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주들한테도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개발업자가.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 땅에다가 아파트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거기 지주가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 공원 구역 내의 땅에 100명이 산다고 치면 그 아파트를 한 300세대를 만드는 거죠. 그럼 아파트를 300세대 만들면 그 새로 진 시식 아파트의 100세대는 원래 지주들한테 아파트 하나씩 공짜로 안겨주고 여기 들어와서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주고 나머지 200세대를 고가로 분양을 해가지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 주변만 돌아보면 다 자기 조경지금 되는 거예요. 그런 비공가로 분양을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길도 닦고 뭐 각종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것을 해가지고도 해야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개발 이득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아파트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득이 안 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무슨 그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머리 싸매고 그 지주들 다 이렇게 수용하고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다 개발해야 되는데 내가 이득이 안 나면 뭐 개발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공무사님 다시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공무사님 시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역할을 했는데 그럼 시 입장에서 이제 우리 세 군데 있잖아요. 학산, 양학, 환호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무사님이 디펜스를 강하게 해주시죠. 그럼 제가 뭐 시 공무원도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될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뭐 대표적으로 학산지구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산공원이라고 하면은 그 공원을 이용하는 포항 시민이 그 산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산에서 나오는 그 뭐 좋은 공기 그런 자연적 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꽤 많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뭐 10,000명 이상은 뭐 훨씬 더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양학 그러니까 학산 환호지구를 우리가 포항 시민이 그걸 이용한다 생각하면 적어도 뭐 한 몇만 명, 10만 명 정도는 적어도 뭐까지는 될지는 몰라도 한 5만 명 정도는 혜택을 입을 거야. 많죠. 여기에 기본적인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 많은 시민들이 세금을 내죠. 그럼 우리가 내는 세금 속에는 쾌적한 도시 주거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해줘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교수님 세금 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국가에서는 우리의 주거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한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하는 거죠. 공원 많이 있으면 좋죠. 집 주변에 숲 있으면 좋죠. 그죠? 산책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거를 제공을 해왔는데 이 학산이나 용흥지구에 있는 소유자들 등기부 등본 때 보면 그분들이
뭐 수천 명 되지는 않거든요. 다 해봤자 뭐 한 수십 명, 한 몇백 명 정도에 그쳐. 그러면은 그러니까 쉽게 10만 대 100 뭐 이런 정도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공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소유권이 제한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펴온 거지. 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정책이 무리하게 이제 진행되고 너무나 많은 소유권을 제한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되는 건데 아까 이제 부국장님 뭐 아까 그 공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아니 당신들은 그 내 땅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공원 안에 있는 땅 주인이야. 응? 그 내 땅 때문에 그렇게 좋은 데서 아파트 쾌적한 환경에 살았는데 없어진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20년 동안 덕보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없어진다고 없애지 말아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 공원을 없애지 말고 그냥 놔두라. 어? 놔두고 아파트 이런 거 뭐 지금에서 민간 특례 사업자들은 우리가 알지만은 20%는 30% 정도 전체 땅 중에 면적을 자기 아파트 부지나 이걸로 개발하고 나머지를 공원 부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시에 기부 체납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전체 땅을 자기가 매수하는 비용을 자기가 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사업을 뭐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그거 그냥 건들지 말고 놔놓고 그냥 안에 그냥 옷솔길 하고 이렇게 해서 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한 사람한테 너 20년 동안 공짜로 쓰고 너 좋은 아파트 공기 좋은 데 살았는데 그 나무 땅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라고 과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국민은 누구나 다 좋은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 그러면 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양자를 조화롭게 해결을 잘 해서 그러니까 자 첫째 그러면은 땅 가진 분한테 이 사업을 계속 하려면 보상을 해줘야 되니 첫째 돈이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재원 포항만 해도 전체를 하면은 1조 한 8천억 정도 들어요. 지금 현재 예. 전부 다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지금 이 소위 계획 이거 뭐야 도시 계획 시설을 일몰제를 피해서 그냥 다 보상해서 돈을 사들려면 40에서 한 50조 정도 돈이 필요하답니다. 예. 최소한. 예. 그러니까 그 재원 마련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경상북도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한 10개 이상이 재정 자립도가 10%가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뭐 포항시도 몇 프로 안 될걸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에서 돈이 없으니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럴 때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해줘야 돼. 근데 여기는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야 우리가 알아서 지정하는데 너가 왜 콩나라 판나라 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중앙에. 근데 지금은 중앙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법도 이렇게 된 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산이 만만치 않으니 그러면 다수 시민들의 그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걸 어떤 형태로든 좋게 공원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이 없으니까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민간고성 특례 사업을 해서 지금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용흥 양학, 용릉하고 학산하고 지금 뭐 그래서 아마 감정평가도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불가피성을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신데 그 지금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두 분도 들어보고 저도 이제 이거 자체를 생각하니까 사실 우리 이제 이 결과만 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일몰제를 됐다는 결과만 보고 하는데 근데 이제 반대하는 쪽이라 하는 거는 이제 개발하지 마라 하는 쪽도 결국은 이 녹지를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개발하자 하는 쪽도 뭡니까? 상태를 아파트를 예를 듭시다. 짓고 이 상태를 더 좀 공간을 더 쾌적하게 만들자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개발하는 이미지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많거든요. 이제 개발에다 접두사항 말죠. 뭐 난개발, 뭐 마구잡이 개발, 뭐 이렇게 하는데 개발도 잘하면은 원래 그 자연 속에 약간의 인공비도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면 적절하면 되거든요.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됐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면 제일 좋은 거죠. 매입하고 이대로 놔두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지금 안 되잖아. 그죠? 매입해도 되죠.
아니 이제 그러니까 매입 안 하고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사회자 생산. 그러니까 난개발이 우려되니까 개발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민간 이제 업자를 불러들일 때 아까 우리 부부장님 말씀하셨지 민간업자는 그러면은 아까 있잖아요. 노 프로피트 노 비즈니스 이익 없이 사업 없다. 이익이 나야 되니까 이제 일반 주민들이 난개발을 이제 염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순진한 생각인지 몰라도 30%만 개발하고 70%는 이제 공헌해가지고 시에 기부 체납한다 시키면은 돌려준다는데 포항은 20대 80이더라고요. 청주는 보니까 청주시의 경우에는 이제 이미 그 아파트가 완공이 됐어요. 거기는 30%를 아파트하고 70%를 공헌해가지고 이제 기부 체납을 했고 포항은 오히려 그보다 더 엄격하게 20%만 개발하고 80%는 자연공원 녹지를 해가지고 돌려주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도 아까 부부장에서 함정이 있다는데 어쨌든 단순한 시에서도 그렇게 감시를 안 할까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데 단순한 수치만 보고 나면은 사회재산도 보호되면서 어쨌든 80%의 녹지를 또 다시 뭐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잘해가지고 주민들과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제가 너무 순진한 생각인가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외국에도 이 도심 가까이 도심공원이 사실 참 좋잖아요. 집 앞에서 산책로도 언제든지 가고 거기 좀 더 뭐 조명도 밝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불가능한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어떤 불신을 하는 건가? 전 거기에 대해서는 잘 어느 쪽이나 말할 수 없는데 부부장님은 민간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아까 20% 개발하고 80%를 공원화한다 했을 때에 그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어려울 것 전혀 같아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 80%를 얘기를 할 때 예. 이제 땅의 면적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중에서 요 귀퉁이만 개발하겠다. 그래서 20%다 그런다면은 예. 가장 아주 환상적인 개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데 내가 만일 개발업자라 그러면은 예. 이 땅 중에 한 귀퉁이만 딱 20%만 잘라가지고 아파트를든 뭐든 개발한다 그러면 별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현재 공원 어느 한 구석만 아파트 한다 그러면 그게 그 아파트가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진짜 이게 명품 아파트를 만들라 그러면 이만한 거 중에 오박기 하듯이 여기 한 동, 여기 한 동, 여기 한 동 해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뭐 동그란 거에 막 빵꾸가 나듯이 그렇게 개발을 해놓으면은 그 아파트는 360도 돌아가는 데가 다 그냥 자기 아파트에 자기 앞마당처럼 멋있게 적용된 그런 적용 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상당히 고가의 분양을 하더라도 누구나 막 그냥 벌떼같이 아마 몰려들 겁니다. 그래야 개발이 성공을 하겠죠. 미분양이 안 생기고.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난개발은 아니고 정확하게 20% 면적만 아파트 면적으로 썼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산보하는 산책로나 이런 거로 쓰려고 그러면 조금만 가다 보면 하나 아파트 나오고 조금만 가다 보면 아파트 나오고 그게 사유지에 붙어있는 그냥 그러니까 앞에 조경시설 만들어진 것처럼 돼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글로 뭐 댕길 정도의 어떤 기존의 어떤 공원이라는 느낌은 거의 효용은 받기 힘들 거거든요. 그거를 얼마나 조화 있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20% 80%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 민간 개발업자가 그 개발 계획의 주관도가 됐건 뭐가 됐건 그 계획을 심사할 때는 상당히 주변 시설하고 공원의 기능이 어느 정도 살아있냐 이것까지 좀 철저하게 심의한 다음에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보완 체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실질적으로 기존에 이용하는 주민들도 그 공원을 개발에 대한 이제 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쉽게 말해가 새로 짓는 아파트의 앞마당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 감시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죠? 프로테지는. 그렇죠. 지금 그거를 지금 뭐 시행되는데 다른 방법이
우리 공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하나 아니고 또 시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방법이 매입하는 외에 또 다른 뭐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할 수 있는 쾌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혹시 다른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얘기하기 전에 부국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약간 예. 뭐 시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그 시도 이제 부국장님처럼 저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부국장님 말씀은 이제 이렇게 부지가 있는데 예. 그래서 아파트를 여기 이렇게 한 군데 짓고 나머지 공원을 하면은 이거는 공원의 형태가 유지가 제일 되는 거야. 쾌적하죠. 근데 예. 아파트 여기 하나 짓고 여기 하나 짓고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공원이 아파트 앞 정원이 되는 거야. 예. 예? 그러면은 일반인은 너무 아파트 마당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일반인 출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 아파트는 엄청 좋은데 전체적인 공원의 공통 이용 그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감소가 된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근데-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제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퍼센트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네. 이제 그렇게 개발 계획을 민간 개발업자라면 그렇게 해야지만 개발 환수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건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허용돼서도 안 되고 그런 선례가 남겨지면요. 그건 제가 봐서는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생겨. 이 절대로 그런 식의 구도가 허용돼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은 너가 아파트 부지를 해서 하는 건 좋고 그 요 공원 때문에 약간의 그 환경적 이익을 보는 건 좋은데 이 공원 부지 전체를 마치 너희 아파트 앞마당처럼 정원처럼 설계를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제 과도한 혜택은 그죠. 예, 상식에서 그거는 벗어나. 제가 봐서는 그래서 아마- 아까 이제 예. 사전에 이제 뭐 심의 건축 심의 이제 설계도 볼 때 이제 좀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그리고 그런. 이제 교수님은 이제 민간 업자를 약간 대표하신 저는 이제 그러면은- 예, 개발이 저는 이제 뭐 선의로 생각해서 이 방치할 수 없고 시에서 이 수용할 수 없는 입장 같으면은 개발할 것 같으면 아까 지금 부부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걸 피해가면서 이 오히려 쾌적한 환경을 잘 조성하면은 산책로 만들고 화장실 따고 어떤 조명도 밝게 하고 조형물 해가지고 오히려 환경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개발하면은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가 굉장히 앞서 있는데 그것도 저는 좀 그러면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 가지고 뭐 화장실도 없고 자연 그대로가 좋은 게 아니죠. 인공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전체 자연 중에서 거기 요새에 맞는 적절한 인공물은 오히려 아주 조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역할을 민간 개발업자 역할인데 특별한 시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이 상태로 하되 주민들이 할 일은 정말 부장 말씀대로 이 자연 녹지 훼손하고 쾌적한 우리 종래에 즐겨하는 쾌적한 그 삶의 한 방편 중에 도시공원을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유지하면서 민간 개발업자한테도 혜택을 주자가 그걸 어떻게 적절한 균형을 갖추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췄는데 무조건 반대다 또 무조건 난개발이다 이건 하나의 추측이고 예상이지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예. 교수님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사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어떤 이런 뭐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협의 과정의 시스템이요 옛날처럼 그렇게 뭐 끔끔하게 뭐 이상한 방향으로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좋은 방향이라면은 얼마든지 지금 이 이유가 뭡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업자를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예. 서로 윈윈하자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제가 봐서는 모델 케이스로 해서 매우 잘 된다면은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서로가 그분들도 와서 돈 좀 벌어야 돼. 벌고 포항시가 없는 돈을 그 회사에서 돈을 투자해서 거기 보면 공원 조성하고 일정한 복장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어떤 시설까지도 이렇게 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안에 체육 시설이라든가 예, 무슨 예. 힐링 문화 시설이나 이런 것까지도 몇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도 해서 같이 기부 체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시설 자체를 아파트 앞마당처럼 그렇게 절대로 할 수 없고 그러면 거기에 하여튼 어떤 적절한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은 좀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누군가 막 야 저기 사업을 하네 이러면은 뭐 저거 특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럼 뭐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라고 이제 물으셨는데 그 장기 미집행 그 일몰제 대상 아까 포항 그 얘기하신 부분은 예. 제가 그 자료를 이렇게 보면요.
지금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 3개소가 아까 이탁하는 우리가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자체 조성을 14개소로 하는데 이게 뭐 구정, 두호, 북송부터 해서 쭉 이렇게 해서 그 중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예.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거를 재원을 조달한다. 이것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빚이거든요. 예. 이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하면 부도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 없는데 무리하게 지방채를 앞에 이 부분은 민간 특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돈이 안 들어요. 돈을 안 들죠. 민간업체가 아까 얘기한 두 번째 방법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공원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예. 포항시도 고려하는 거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옥명공원이니까 예, 그런 거는 예, 뭐 얼마도 그럼 조성하죠. 구정, 두호, 북송, 옥명, 장성, 중성, 약전 3공원 여기까지는 지방채를 자체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 실효 유예라는 게 있어요. 이 국공유지가 또 있어요. 그 안에 개인 땅이 아니고 예. 이거는 실효를 국가 스스로가 유예를 시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이거를 한 번 더 뭐 도시 자연 공원 구역으로 지정해 버리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사실 방법론적으로 제기되는 데도 있어요. 그걸 뭐 소송을 뭐 이라고 그게 도시 자연공원으로 재지정하는 거죠. 예, 뭐 그 도시 무슨 공원법인가에 예, 해서 예, 예. 그 법으로 해가지고 우회적으로 예. 돈 없으니까 공원은 유지는 해야 되겠고, 예? 뭐 그게 잘 안 될 거야. 그런데 그 하여튼 그렇게 논의된 적이 있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얘기한 요 중에 이제 국토교통부 국공유지 실효유예 이거는 또 국토교통부 관련해서 국공유지를 실효유예가 8개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자동 실효되는 게 14개소가 있어요. 이게 우복, 곤륜, 칠포, 구룡포, 제2공원, 약전, 하정, 1월, 도구 1공원, 중단, 12, 택전 1, 마산사, 어린이 제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보면 전부 외곽지역이야. 예.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뭐 지방자치단체 입장을 좀 대변해서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부국장님 의견을 좀 동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이 부분을 무조건 도시공원을 다 해야 되는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서울시장 그 작고하신 그 저 박원순 시장이 이거 지금 일몰제 시행이 나왔을 때 그때 그 자기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단 한 필지도 사유지 안 돌려주게 자기가 다 개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서 저 학산공원을 그냥 개인한테 돌려줬다 칩시다. 예? 이 상상해 볼 수 있잖아. 상승해 보시죠. 그걸 막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을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돌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땅을 돌려주는 거야. 그 쉽게 얘기해서 뭐야? 그린벨트 해제하는 거 똑같은 거지. 예. 자, 이제 공원지구 해제했으니까 너 알아서 해. 예. 그럼 거기가 뭐 자연 녹지든 무슨 뭐 보전 임지든 이런 그 무슨 그 지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발을 하는 거야, 각자가. 예. 그런 경우에 그렇게 돌려주면은 공원이 사라지고 난개발이 되니까 돌려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공원 지정의 취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렇게 개인한테 돌려주는 것이 반드시 최악이냐. 예? 왜냐. 지방자치단체가 부도 나가지고 이 전체적인 질서가 흐트러지고 무슨 민간 위탁해가지고 공사하다 개판대가 부도 나고 이래가 저거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아예 돌려주는 것도 한 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부국장님, 제 얘기는 괜찮죠? 아니 뭐 동감이. 전체로 돌아가요. 저는 왜냐하면은 아니, 이거를 지금 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통째로 개발을 한다 그러니까 지주들도 뭐 보상 얼마를 뭐 해줘라 마라 하는 일괄적으로 어떤 집단 민원이 생기고 또 주변에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주민들도 공원이 다 없어진다 통째로 뭐 개발된다 그러니까 또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땅대로 돌려줘가지고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만일 나 같으면은 그냥 거기다가 그냥 기존에 대대손손 우리 그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서 살고 있었으니까 나는 집만 좀 깨끗하게 이제 2층으로 단독주택 올려가지고 살고 싶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원래 있던 이거 앞에 있는 이 나무는 할아버지가 심은 거니까 안 베고 그대로 놔둘 거라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땅이 좀
조금밖에 안 되는 사람은 이거 팔아봐야 뭐 하겠어. 그냥 여기다가 그냥 내 저기 공원 묘지나 만들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어쨌거나 그런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 틀릴 거기 때문에 예, 그냥 놔두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거를 왜 제3자가 그러니까 정말로 이 포항 시내에 이 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시민투표를 하든지 해가지고 살릴 놈, 안 살릴 놈 딱 결정되고 나머지는 그건 시민들이 책임하에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1인당 1가구당 얼마 부담해가지고 그건 살려둡시다. 이렇게 결정한다 그러면은 꼭 깔끔하게 다 되겠어요. 제가 더 붙일 건 이 관련된 어떤 뉴스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SNS에서 일몰제 관련해서 나오는 멘트 중에요. 시장 멘트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느 날 내가 뒷산을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줄을 쳐놨어. 산책로에.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예, 사유지라고 그러죠. 운동기구 사용 금지 이런 게 붙어 있어서 너무나 놀랐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막 건물이 들어서 저거 뭐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멘트를 시작하는 거야. 예. 이 멘트의 취지가 뭐겠습니까? 시사하는 바가 그냥 그 자리에 자연적으로 숲과 산책로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없어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없어져서는 안 되고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 소유자는 수십 년 동안 자기 소유권을 제한당하고 정말 어떻게 피눈물 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뭐 여러 가지 공공의 이익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럼 반대 입장에 제가 이러면 이제 시 입장 편을 안 드는 거지. 자꾸 부국장의 편으로 가는 거지. 근데 아니 약간 근데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원이라는 것의 가성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다가 그게 꼭 공원이 필요해? 그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것이 너 쫄쫄 굶고 완전 빚더미로 해가지고 부도난 지방자치단체인 포항시에서 살래. 그래도 돈 좀 믿고 살만 하지만 공원 적은 포항시에서 살려면 부국장님 어디서 사시겠어요? 공원 없는 돈 있는. 돈 안 되는 거 있으면 빨리 탈출해야죠. 근데 사례를 보면은 대구시는 이제 개발 반대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빛을 내서 도시숲을 일부 사들였고요. 부산은 또 이제 긴급 예산을 만들어서 원래 편성 안 돼 있던 도를 긴급 편성했는데 그게 뭐 바람직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제 그게 이제 꼭 따라가는 건 아닌데 저는 생각에 충주가 지금 이제 이미 사례로 아파트를 오픈됐다는데 그 주변에 아까 부국점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가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공 변호사 말씀하신 이제 그 땅을 개인한테 주작하는 데서는 원칙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에서 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건 안 좋지만 또 무방비로 놔두는 것도 안 맞거든요. 예를 들면은 대가 지주를 하면은요, 정부에서 주면은 좋은 땅 같으면은 업자한테 팔죠. 아니면은 아까 쪼매난 집 짓고 그대로 놔두면 그게 모습이 안 아름답잖아요. 그 자체가 난개발 돼요. 예를 들면은 상해 같은데 어디 상해면 북계입니까? 빌딩 질 때 디자인을 시에 다 검토를 받잖아요. 다 다르게. 그것도 내 건물 내짓는데 왜 시에서 간섭하겠지만 어떤 전체의 균형을나 미적 감각 이걸 위해서는 시에서 일정 부분은 관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아까 민간업자를 이제 두둔하니까 민간업자한테 오히려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미를 가꾼 데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자본이 갖고 있는 그런 측면도 한번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서 요 이야기는 이 정도서 하시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도 지금 우리 셋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이미 이게 예고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일부에서는 그럼 시내 때까지 뭐였노? 이거 예고됐는데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건 포항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그때 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2014년도부터 약간 문제 삼기 시작했다가 이게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 예산 집행이 가장 후순위로 계속 밀린 거죠. 다른 데 돈을 쓰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그런 돈 쓸 데도 없었고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 공통적인 현상으로 지금 부랴부랴 전부 다 그렇게 한 2, 3년 전부터 발등에 불 떨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저 부부장님은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미리 준비 안 했나 이런 적이 있어요. 예. 결국은 이런 거죠. 아까 상하이 말씀하셨는데 그 상하이가 그렇잖아요. 동일한 건축 디자인의 건물은 허가를 안 내주고 그다음에 야경이 그 주변 건물하고 똑같은 형식의 야경도 이제 허가를 안 해주거든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도시 전체를 놓고 보는 그랜드 플랜이 시 행정당국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항의 이거 문제도 당장 그 공원 3개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포항의 지도를 전체를 놓고 전체의 녹지 공간에서 과연 이 양학공원 그다음에 현재 이 3가지 공원이 반드시 남겨져야 된다 그런다면은 그걸 또 시민들이 컨센서스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뭐 지방채가 됐건 뭐가 됐건 수용해가지고 그대로 공원은 남겨놔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 그런다면은 내가 지주라 그러면 왜 자꾸 나만 가지고 그래?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기 그 용원 고가도로 지나가는 그 왼쪽에도 멀쩡한 산 깎아가지고 아파트 지었죠. 그 우연동 삼거리에 그 산 하나 있던 것도 깎아가지고 아파트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공원이나 녹지 공간도 많이 훼손해 왔으면서 왜 내가 재산권 행사하려고 그러는 데는 안 되고 이제 반대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자들한테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논리를 시에서는 좀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보니까 이제 시가 위험했다보다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까 우리 공변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방자치도 똑같은데 2019년 10월 2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국 17개 단체장들과 관계자들이 다 함께 도시공원 살려요 손팻말을 들고 이제 이어 나온 것이 뭐냐면은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평가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뭐하면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결국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는 정부 입법으로 지정한 것인데 재정 부담이나 갈등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는 것이 안 맞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뭐 준비할 겨를도 없었고 좀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지방자치단체 돈 없으면은 소유자한테 땅 돌려주세요. 이게 한 펀치입니다. 한 펀치를 얘기한다 그러면 아파트는 이제 그만. 옳은 것이 항상 옳은가를 한번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기본이 의식주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요새 뭐 토지 문제라는데 주거 문제가 지금 주거에 누구든 인간은 그 자연 환경에 이제 쾌적한 삶을 원하잖아요. 특히 주거 환경에 주변에 공원이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 아닙니까? 내가 저녁 먹고 5분 10분 안에 거리 나가가지고 숲길 걷고 신선한 공기 마시고 정말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존만 됐으면 좋은데 인간은 누구나 바라는데 현실이 그렇게 지금 또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시나 이제 여러 그 대원칙은 최소의 개발과 이 최대 보존으로 어떤 정책을 맞춰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시만의 협조도 안 되고 또 지주 협정만도 안 되고 여러 이제 이해관계자들끼리 요새 가버너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협치. 이해관계자들이 좀 여러 가지 그 머리를 맞대고 최대 목적은 시민들한테 결국은 쾌적한 삶을 제공하는 것이 제일 목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방안으로 이 어떤 그 주민들도 예전에 그 쾌적한 삶을 즐기면서 또 지주들한테 좀 보상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진작에 재밌었는데 시간이 좀 짧습니다. 두 분 이야기 들었으면 다양한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 정답이 없다 진짜. 아니, 이제부터 얘기하면 본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건설사에서는 뭐 온갖 갈등은요, 내가 원하는
보상하고 내가 줄 수 있는 예산하고 내 돈 안 들이고 큰 효용을 최대한으로 얻고 싶은 이런 거에 상해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상만 충분히 해주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죠. 돈맛도 없이 그 좁으면 보상도 안 해주고 그냥 20년 동안 공짜로 얻었던 그 효용을 계속 누리고 싶은 거고 그럼 인간인 이상 저도 공짜 좋아하기 때문에